많은 분들이 원화가 안정적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원화로 월급 받고 원화로 소비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지금 그 안정함 뒤에는 의외의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처음 해외에서 일하며 환전할 때 이 문제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 어떤 날은 900달러가 되고 어떤 날은 750달러가 되는 걸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정말 그대로일까? 숫자 하나, 사례 하나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시다면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율, 물가, 그리고 시간 속에서 천천히 변화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20% 하락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나고 자녀 유학 비용이 불어나는 현실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은퇴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봅니다. 원화 가치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무역 수지입니다.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셋째, 국제 정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환율은 탄력 있는 고무줄 같습니다. 평소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오가지만 어느 순간 1,300원, 1,400원까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늘어난 고무줄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촉발 요인입니다. 어떤 시점에 변화가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1% 차이가 원화 약세를 만든 직접적 원인입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부진이 겹쳤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자본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파급 효과입니다. 금리, 레버리지, 그리고 심리적 요인을 짚어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원유, 밀, 천연가스 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오릅니다. 이는 곧 휘발유값, 빵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계산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상승하면 약 18%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 300만 원을 쓰고 계신다면 수입품 비중이 30%라고 가정할 때 약 16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1년이면 약 200만 원입니다. 이건 중형차 할부금 서너 달치이고 가족 국내 여행 한두 번 경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5세 대기업 과장님입니다. 월급은 600만 원,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자녀 둘이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1년 학비와 생활비가 5만 달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는 5,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이 되면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1,000만 원, 4년이면 4,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학교, 같은 기숙사, 같은 식비인데 말입니다. 이분은 저축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거나 다른 노후 자금을 먼저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선택을 선호합니다. 원화 예금만 믿고 환율 변동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해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비용을 원화로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점과 실행 시점 사이 환율이 100번 올랐고 예산이 10% 부족해졌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이라는 것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8세, 은퇴를 3년 앞둔 분입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2억 원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월 400만 원 생활비를 25년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원화 정기예금 70%, 국내 주식 20%, 부동산 10%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 물가였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생활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병원비, 약값, 수입식품, 해외여행 경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연 3% 수익률을 예상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자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2억 원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 겁니다. 10년 후면 실질 가치가 약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돈인데 구매력은 35%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걸 보면서도 달러 자산을 사는 것보다 원화 예금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38세 맞벌이 부부입니다. 합산 소득 1억 원, 서울 아파트 10억 원을 대출 5억으로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값은 올랐습니다. 11억이 되었습니다. 종이상으로는 1억 수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해외 명품, 수입차, 자녀 국제학교 비용으로 연간 4천만 원을 씁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는 감당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400원이 되자 실질 부담이 약 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는 올랐지만 생활비도 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4%라면 연간 2천만 원 이자를 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생활비가 늘어나니 저축 여력이 줄어듭니다. 대출 상환 계획이 늦춰지고 결국 이자 부담이 누적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반복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원화가 곧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5년,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2020년 팬데믹 직후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왔을 때 지인에게 조언했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원화가 더 강해질 거라 믿으셨습니다. 2023년 환율이 1300원을 넘었을 때 후회하셨죠.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라 원칙을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걱정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피해야 할 것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보유하지 마십시오. 둘째,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셋째, 단기적 환차익을 노리고 레버리지를 쓰는 건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실천하면 좋을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나 달러 연동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둘째,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달러를 모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번에 크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리스크를 줄입니다. 셋째, 해외 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환전하거나 달러 예금을 준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월 100만 원씩 1년간 저축한다면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3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모으면 환율이 1400원일 때 약 2600달러입니다. 10년이면 26000달러, 약 3700만 원 상당입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그 달러 자산은 39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 차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건 원화 자산이 잃은 구매력을 보완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원화 가치 변동은 막을 수 없지만 내 자산 구성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